회를 거듭할수록 재미와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날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보영이 사건은 덕미가 짜놓은 판이었던 것이죠. 그날 창고에서 덕미의 죽음을 지켜보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덕미였던 겁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대반전이 펼쳐진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의 궁금증이 풀리기는 했지만 또 다른 수수께끼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창고에 형구탁도 있었다는 건호의 묘한 이야기, 보영이가 건호와 다툴 때 차 안에 떨어뜨린 팔찌의 행방, 그리고 수호가 그린 그림 속 2개의 삽자루까지. 단순히 원작대로 흘러간다는 예상을 완벽히 박살내버린 9번째 에피소드. 지금 바로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수호가 그린 그림에 관한 수수께끼입니다. 분명 그날 수호는 창고 안에서 보영이가 쓰러지는 걸 목격하고 이를 그림으로 옮겨 놓았는데요. 수호가 정우에게 전해준 그림에서는 장소가 바뀌어 창고 밖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범인과 정우의 차 그리고 삽 2자루가 그려져 있었죠. 창고 안에서 벌어진 일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창고 밖의 상황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그날 창고 안에서 벌어진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무 무리에게 강제로 당한 보영이가 정신을 반쯤 놓은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술을 갖고 돌아온 건호는 보영이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그녀를 흔들어 깨웁니다. 보영이는 깨우는 건호를 보고 한패라 오해하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데요. 여기서 그녀는 골반에 생긴 미세 실금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트랙터의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던 것이죠. 건호는 피투성이가 된 보영이를 보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이대로 신고가 들어갔으면 보영이는 긴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건호의 신고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린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건 다름 아닌 지금까지 베일에 감춰져 있던 인물 최나겸, 바로 덕미였습니다. 덕미가 친구들에게 나서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다음 회에나 밝혀지게 될 텐데요. 원작에서는 그녀가 친구들을 설득해 보영이를 유기하자고 합니다. 병무와 민수는 당연히 동의하게 되는데 건호가 문제였겠죠. 아마도 덕미는 건호가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제 예영실과의 대화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형구탁은 그동안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지만 유독 동기들에게 밀려 승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구탁은 뒤가 구린 부패경찰 동기들과는 달리 청렴결백한 경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형구탁을 건호도 꽤나 존경하고 있었을 겁니다. 덕미는 아마 건호의 이런 약점을 공략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네요. 덕미는 아직 살아있는 보영이를 죽인 사람 취급하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형구탁은 살인자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몰아붙였을 겁니다. 보영이의 죽음은 명백한 사고였고 건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건호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자신 때문에 보영이가 도망치다 죽었다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보다는 존경하는 아버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을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건호는 덕미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께서는 덕미가 보영이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은 아니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덕미가 친구들에게는 보영이를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폐교에 유기했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보영이가 실려있는 위치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데 트렁크에 실지는 않으니 말이죠. 결국 덕미가 판을 짜놓았다는 병무의 말뜻은 보영이를 죽게 만든 큰 그림이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일단 덕미는 친구들에게 보영이를 트렁크에 옮기도록 합니다. 당시만 해도 병무와 민수 그리고 건호는 운전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럼 운전을 했던 사람이 덕미였을까요? 물론 운전 능력에 남녀 차이가 존재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늘 함께 붙어 다니던 이들도 운전을 못했는데 덕미만 가능했다는 게 왠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네요. 그 나이 또래의 남자 아이들이라면 정우에게 운전을 알려달라고 졸랐을 텐데 그들이 아닌 덕미에게만 가르쳐 준 것이라니. 물론 덕미가 다른 곳에서 운전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종종 농사일에 트럭을 사용하는데
집안 사정에 따라 어린 자식들에게 운전을 가르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보다 좀 더 그럴듯한 상황에 눈길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덕민은 보영이 사건의 판을 짜면서 운전을 할 줄 아는 성인을 또 다른 공범으로 섭외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형구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호는 죽기 전 아버지도 창고에 있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지난번 보영이 엄마가 한 말처럼 은유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말입니다. 참고로 보영이 엄마는 형구탁과의 대화에서 보영이를 죽인 건 우리잖아 라는 말을 내뱉었죠. 이건 보영이가 자신들의 불륜을 목격했기에 그날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건호가 말한 건 지난번 낚시와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정확히 건호가 말한 건 아버지도 창고에 와 있던 걸 인정하라는 말이었는데요. 당시 형구탁은 일선 경찰이었으니 당연히 사건 현장에 수사를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증거들을 조작했을 텐데 건호가 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사건이 벌어지고 보영이가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에 형구탁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형구탁이 등장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형구탁은 덕미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건호가 사람을 죽였으니 서둘러 삽 2자루를 준비해 창고로 달려오라는 거였죠. 그 문자를 받은 형구탁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덕미가 시키는 대로 했을 겁니다. 같은 시각 덕미는 친구들에게 창고로 돌아가 흔적을 지우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덕미가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는 건호와 형구탁이 마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만약 형구탁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건호가 눈앞에 있었다면 형구탁은 바로 진실을 추궁했을 겁니다. 덕미의 협박에 짓눌려 있던 건호는 아버지가 나타나자 진실을 털어놓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덕미는 형구탁과 건호를 분리시켰던 게 아닐까 합니다. 창고 앞에 도착한 형구탁은 보영이의 시신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고 맙니다. 그리고 창고 문틈으로 보영이 가방을 치우고 있는 건호를 목격하고는 덕미의 말을 덜컥 믿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건호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건호가 했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그날 상황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시 수호의 그림 떡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수호의 첫 번째 그림은 창고 안에 쓰러진 보영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창고 밖의 상황을 그리고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창고 안에서 숨어있던 수호가 잠시 후 창고 밖의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수호가 2명도 아니고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초능력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수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고 안에서 2개의 다른 사건을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보영이가 죽는 장면, 그리고 박다은이 죽는 장면까지 말이죠. 결정적으로 수호는 박다은의 시신을 빼돌리는 결정적인 인물이기에 멀리서 창고를 바라보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수호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3의 인물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역대급 미친 반전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